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EC, 이놈의 SEC가 새롭게 증권이다 라고 우기는 코인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2023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파일코인이 증권이다. SEC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파일코인 트러스트에 연장을 신청했는데 SEC가 야 그거 빼 증권이니까 라고 통보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코인이 증권일까? 그런데 왜? 파일코인은 P2P 이 파일 저장 서비스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유틸리티 코인인데 초기에 ICO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증권이라고 우기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ICO 한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하필 파일코인만? 참 수수께끼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4월달이죠. SEC가 알고랜드도 증권이다, 그리고 5개의 다른 코인들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오미세고, 대시, 모놀리스, 나가,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토콜, 알고랜드 이렇게 증권이다. SEC가 비트렉스에 소송을 걸면서 너희들 불법 증권을 거래하게 해서 안 되지 하면서 소송을 크게 걸었습니다. 이 바람에 비트렉스는 망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해외로 아마 확장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파산입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이트러스트 캐피탈. 이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표하기를 알고랜드, 마나, 디센트럴랜드 이 2개의 코인을 서비스에서 제외시킨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한 SEC 자료에 의하면 이 2가지가 미등록 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추가는 못하고 있는 거 정리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합니다.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내용은 다른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만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바로 확산이 되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얼마 전에 발표한 애플의 VR 기기 소식에 의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모든 메타버스 코인이 상승을 했죠, 지난주에. 그런데 마나가 살짝 불안한 모습을, 다른 코인 다 오르는데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언론 매체에서 확인을 해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코인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아발란체, 엑스인피니티,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칼다노, 체인링크, 컴파운드, 코스모스, 커브다오, 도지코인, 이오스, 엔진, 이더리움. 너무 길어서 지금 제가 라이트코인, 메이커, 폴카닷, 폴리곤, 시바이누, 솔라나, 스텔라, 수시, 테조스, 그래프,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는 잡아뜨리고 왜 샌드박스는 그대로, 유니스왑, 연파이낸스, 그리고 골드와 실버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해줍니다. 참고로 저도 여기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이 아이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때 세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록 중에서 ICO를 한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인 겁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증권을 분류하는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모두들 공포에 떨고 있어야 됩니다. 수수께끼를 내놓고 답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코인들이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나날을 지내고 있다. 자, SEC와 리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6월 4일에 힘은 자료가 공개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이게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수상해요. 왜 이걸 미룰까? 뭐 특별히 논의할 것도 없고 예전에 까맣게 가린 부분만
빼고 이제 그대로 공개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일주일 미뤘다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대라면 뭘까요? 어떤 합의 아니면 어떤 판결? 이런 게 나오면 좋겠다. 어쨌든 기대일 뿐입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2023. 어제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어떠한 흥미진진한 뉴스가 있을까? 그 전에 앞서서 약간 분위기는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비싸요, 비싸. $1,000. 와. 일반인들은 $1,000고 관계자들, 인더스트리에 있는 어떤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2,399. 그리고 고래 패스는 $11,999. 야, 이거 뭐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죠. 비트코인이 좀 올라주면 제가 내년에는 꼭 여기 한번 $1,000 내고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생생한 순간을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만 좀 올라준다면 제가 도전. 자, 그런데 이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있겠죠.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내년 대선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있어서 후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오, 사람들의 가슴이 또 뜨거워질 수 있죠. 이런 친암호화폐적인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이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좀 코인의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건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달러로 받아도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면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달러로 바꾸나 달러로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나 그게 그거지만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트코이너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2023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생물 다양성 생태계가 탄력적인 생태계인 것처럼 중앙에서 통제되는 단일 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화 생태계가 있다면 우리 경제도 더욱 탄력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거래하고 금융활동하는 걸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거듭니다. 바이든의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30% 세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힘을 줘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루미스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환경을 정화하고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니고 정화한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가스를 빼려고 땅을 파다 보면 오일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그냥 대기로 흘려버리든지 아니면 태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탄소 배출이 생기고 환경에 치명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비트코인이 해결해 줍니다. 이 플레어 가스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갖다 연결을 하는데 이게 트레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갖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금융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환경을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체인알리시스라는 온체인 분석회사가 있는데요. 여러 지갑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리고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웬만한 비트코인을 통한 범죄는 거의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 이런 말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FBI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꾸 줄어들고 있다 사례가. 왜냐하면 범죄자들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다. 비트코인 잘못 사용했다가는 끝까지 추적을 당해서 결국은 덜미를 잡히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투명해지며 안전한 용도로만 연결이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셔먼 의원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셀시우스 관련 소식입니다. 셀시우스 자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노바 울프라는 회사가 거저 먹으려고 했는데 경쟁자가 많이 생겨서 이제는 경매가 자꾸 치열해지면서 페렌하이트라는 회사가 선두로 치고 올라섰습니다. 노바울프가 초기에 4,5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에 이걸로 그냥 마무리 짓고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경매를 붙였더니 너도 나도 더 내겠다니까 이제는 수억 달러 범위에 있다, 가치가. 그래서 새로운 입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도. 그런데 지금 선두는 화씨, 셀시우스가 섭씨죠. 페렌하이트이 화씨입니다. 그래서 화씨가 섭씨를 구제해주겠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시우스 피해자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이저 피해자분들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소식인데요. 1.3 빌리언 달러, 13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주문이 나왔다. 미국 뉴욕 남부지역의 파산 법원은 파산한 보이저 디지털이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시작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피해 보상이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이게 중요하겠죠. 6월 1일 전까지, 얼마 안 남았죠. 6월 1일 전까지 해서 클레임된 금액의 35.72%를 바로 지불을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35.72%만. 왜냐하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FTX 알라메다가 우리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뜯어가려고 대기 중이고, 그리고 보이저에서 3에로 캐피탈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36% 정도를 피해 보상으로 주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은 돈을 피해 보상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피해자분들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코인은 안개 속과 같은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고 계시듯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일단은 여러 가지 결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결정되어 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여러 제도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